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예. 문제는 이제 여기서 사업 자금을 사업비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위례 신도시 사업의 분양 대금과 차입금 이런 부분들은 위례 신도시의 그 토지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거나 뭐 매입을 하거나 분양을 하거나 이런 거 사업을 공사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만 사용되는 그 얘기죠. 차입해온 금액은 거기 차입만 하고 나머지는 전체 계정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탄력적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 좀 우려스러워요. 다행히 차입금의 용도로만 쓰여진다 하니 이렇게 정말 좀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니 다행이고요. 다만 이제 분양대금 뭐 이런 그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공사를 뭐 잘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런 분양대금을 한쪽에서 받아서 다른 쪽 사업을 하다가 다른 뭐 위례신도시 사업을 하다가 지역회관 사업 부분에 차질이 생기면 어떡하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서 그런 문제는 지금 현안 이부지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돈이 저희 1,000억 가진 거를 현금이 저희 1,000억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투입이 됐고 거기에서 이제 또 이제 차입을 한 1,400억 정도 1,400억을 해다가 1,000억만 쓰고 있고요. 그 돈은 다 집행을 했어요. 거기다 넣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지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메가컴은 그 이제 A브록은 지금 저희가 임대 아파트 질 예정이고요. 나머지 B브록이 C브록을 저희가 매각한다고 해서 지금 매각 수익이 들어오고 유니스케도 마찬가지고 단독주택 부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건 다 매각하면 매각 자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이제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로 다 쓰고 나머지 남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가 현금 보유액도 한 1,000억 정도 됐기 때문에 그 돈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인 사업을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자금 관리하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 관리를 하면서 어쨌든 차입금 이외에는 다 털어서 하나로 놓고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쓴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문제는 저희가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이런 자금 운용을 정말 잘 해야지 만약의 경우에 하나라도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맨 어떤 나중에 하는 사업들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일부에 뭐 예를 들면 70% 정도는 이쪽 분양대금에서 일부는 좀 이렇게 만약으로 해서 남겨둔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뭐 해야 되지 않는가. 리스크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조정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보수적으로 좀 운영하고 있어요. 그거를. 왜냐면 이제 지금 뭐 공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아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유니언스퀘어 부지 35,000평은 저희가 이제 대금을 완납받고 조정 기간에 있어서 이달 말에 795억이 다 들어오는 걸로 예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몇 차례 유찰도 됐습니다만 이제 B브록도 지금 계약이 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세에 맞는다 그러니까 요새 부동산 경기 시세에 맞도록 저희가 용역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 공급을 하고 이런 리스크 발생치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는 가져오셨어요? 네, 지금 저한테 갖고 있는 그 자료 한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 추진비 내역뿐만 아니고 다른 이제 그 관리 운영이 된 내용들 이런 부분까지 다 있나요? 네. 업무 추진비는 뭐 어쨌든 여러 가지로 부담이스러워서 그런지 어디다 쓰였는지 어쨌든 부담스러워서 그렇다고 치고요. 나머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왜 제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집행 내역에 대한 뭐 의구심이나 이런 부분이 물론 있으실 수는 있지만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는 의구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봐야죠. 감사를 해야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래.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임의로 자료를 그렇게 제출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자료까지 지금 아무것도 제출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개인 자격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임의로 그 부분은 여기서 뭐 판단에 제출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로는 제출을 못해야 된다. 그러면 요약본은 있어요? 별도 요약본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내용. 그럼 뭘 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해요? 요약본 있네요, 여기. 일반 관리 운영비 14억, 뭐 4억, 5억 이거 있네요. 이거 요약본이에요, 이게. 전체 총 금액은 줄 수 있어도 세부 금액은 못 준다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이사에서 그 민간 주사 측하고 같이 협의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협의할 때 네. 자료 제출을 못 한다고 돼 있습니까? 저희 그 주주 협약서에 그렇게 지금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주협약서 비밀 유지. 아니 비밀을 유지해야 될 내용이 이 중에 어떤 거예요? 아니 비밀 유지에 대한 그 조항을 하나 넣어서 다른 아무것도 제출을 못한다고 하면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다시 협약을 작성을 해야죠. 아니면은 당초부터 자료 제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는 안 된다라고 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서 이런 조항을 없애든가 해서 그때 협약을 같이 체결하는 당사자로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복합용지 중에서요 그 중소기업 전용 단지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국토교통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국토교통부에서 조건부로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도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7월 10일자로 도시개발계획 변경 내용에 주차장 용지를 3등분해서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한 4,000평 정도 반영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공정률 500%에 건폐율 100%니까요. 거기로 해서 9층까지는 거기가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업무 지원 시설이랑 거의 비슷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그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주차장 부지는 부족하지는 않나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니언 스퀘어 때문에 그 인근에 주차장을 굉장히 크게 확보했었습니다. 근데 인허가 과정에서 유니언 스퀘어는 자체에서 주차장 확보하라고 해가지고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 전용 단지를 배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례지구 저희가 이번에 분양지가 A3 8블록이죠. 예. 네, A3 8블록인데요. 이제 이번에 그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그게 분양받은 그 분양자들이 우리 하남시 위례지구 그 분양받은 자들이 하남시 땅에 45만 평인가 저희가 43만 평 부지 내에 열병합 발전소라든가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이러한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거 우리 그 지구 내로 들어오는 거 알고 분양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거 내용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건설회사가 좋아서 또 어떻게 뭐 위치가 좋아서 이렇게 분양을 받았는지 좀 걱정이 좀 되는데 사장님께서는 여기 어떻게 그분들이 분양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한 걸 갖다가 우리 지구에 이런 게 들어오는 거 알고 분양을 받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은 답변적으로 그 일일이 그
이제 계약한 세대들한테 질문은 던져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 홍보관에 분양 홍보관에 이제 그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역 모형도 및 조감도 등의 표기를 이제 안내해 드렸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거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제가 이제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하남시 지역에 뭐 환경기초시설 같은 그런 또 쓰레기 수확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열병합 발전소라든가 열병합 발전소가 굉장히 규모가 커요. 이번 거는 또 그런 것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거죠. 거기가 뭐 송파, 성남, 하남 있는데 우리 지역에 저 지정에 있어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좀 강력하게 의회에서도 좀 뭐 공문도 보내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는 이에 따라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분양받은 사람들이 과연 이 문제를 앞으로 컴플레인 안 할 것인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렇게 김재윤님께서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경기도 조례에서 이제 500 반경 500m 이내에는 공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홍보관의 모형을 전시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했고요. 공고문에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려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런 걸 자세히 해서 이렇게 알고 인지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 마루 공원에서 운영은 잘하지만 이게 폭리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그 보도 자료에서도 났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적 이후에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는지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갔는지 그거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근조도 작년에 제가 이거 발견을 못했지만 근조가 우리가 일반은 시키면 다 10만 원대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12만 원, 15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게 15만 원에 판매가 되는지 그거를 설명을 해주세요. 팀장님 생각하시기에 일반 이 근조 같은 경우는 뭐 2단이 거의 3단이에요. 2단, 3단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10만 원에 거의 나가거든요. 근데 12만 원, 15만 원은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일단은 뭐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뭐 낮으라는 이거는 꼭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타 지역과는 좀 비슷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사설보다도 이게 운영하는데 높다라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흑자를 봐서 우리 시에 도움은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다 피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작년에도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쓰는 그 장례식을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입찰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협력체가 이제 이렇게 가지고 선정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에 지적을 받고 조사해 본 결과 지금 조금 전에 답변을 올렸듯이 사설 운영 업체보다는 약간 낮은 가격으로 좀 저희가 한 1.6% 정도 저렴하게 이렇게 판매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간 운영 업체보다는 좀 약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격을 다시 해서 입찰을 볼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컴퓨터로 해서 이렇게 잘 운영을 하겠고요.